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초대석의 오승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국내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인데요. 한국폴리텍 대학의 박종구 이사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 한국폴리텍 대학의 박종구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시느라고 힘드시진 않으셨죠? 아니 저희 회사가 여기 한 10분 거리라서 비교적 네. 편하게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한국폴리텍 대학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예. 벌써 한 6, 7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요. 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분주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근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8월 22일 부임을 했고요. 이제 한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시 설명회, 그다음에는 이 권역별 학장 회의 등을 쭉 진행을 해왔고, 특히 이제 저희 학교가 취업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학교 임기 3년의 학장이 많이 이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학장 선임 등을 통해서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일자리,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국폴리텍 대학의 선전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취업률을 1등으로 하고 있고 또 예. 일반 4년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비결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옛날 소위 기능대학하고 직업전문학교를 합쳐가지고 2006년에 출범한 말 그대로 이 직업 중심의 기술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취업의 역점을 둬왔고 모든 커리큘럼이라든가 이 학교 운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폴리텍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에 필요한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소위 맞춤형 교육을 쭉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폴리텍 대학이 2006년도에 출범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사실 2006년이면은 거의 10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취업률 1등을 달성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한국폴리텍 대학 하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좀 부연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폴리텍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기능대학하고 직업전문학교를 합쳐가지고 2006년에 출범한 기술 중심의 교육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3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산업학사를 주는 2년제 학위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2년간 108학점을 하면은 졸업이 되고 대부분 취업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사 과정이라 해가지고 1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보조를 통해서 기술 관련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6개월, 1년짜리 과정 등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역시 취업의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능장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기술을 이미 이제 습득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소위 관리자 레벨로 레벨업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 이제 기금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위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우리가 이제 향상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1년에 약 12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베이비 부모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폴리텍의 주된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션들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상도 넓고 폭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취약 계층들이 항상 그 사회적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초에 김항식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충북 제천에 있는 다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솜이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개교를 했는데요. 한 학년에 45명씩 앞으로 135명을 대상으로 전액 기숙사 입사를 통해서 완벽한 기능 교육과 그리고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그런 기술계 대안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다 보면 혹시나 인성이나 죄송합니다. 혹시나 인성이나 감성 쪽에 있어서의 교육이 조금 이렇게 무시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강조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잠깐 인터뷰하다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고등교육기관인데 너무 기술교육에만 치우치면 안 되지 않느냐.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관리자도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점을 한 3가지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영어 교육을 좀 강화하자. 두 번째로는 역시 인문학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돼야 되겠다. 적어도 2년간 폴리텍에 왔으면은 뭐 철학 재론도 듣고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역사도 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인문학적 토양을 갖고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을 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캠퍼스에서는 이제 그걸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인간관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넓은 의미의 교양 과정으로 저희가 체계화시켜가지고 2년 동안 잘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겸비하고 아울러 인문학적 소양과 교양이 겸비된 그런 균형 잡힌 인재를 배출하자 하는 것이 저희 폴리텍의 주된 교육 어떤 이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전문 기술직이라는 그 직업이 좀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한국 폴리텍 대학이 제시하는 비전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걸 거쳐가지고 소위 중간 레벨의 확고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어 교육이라든가 인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술 교육도 좀 더 업그레이딩 되고 좀 더 선진화돼야만이 이 앞으로의 다양한 특히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 사회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한국 사회에 좀 진단을 해본다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이제 저희가 소위 압축 성장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어떤 짬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을 진학하는 세계 대학 진학률 1위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1년에 많은 그 소위 4년제 또는 2년제 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적절히 수용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7%, 8% 이런 고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는 잠재 성장률이 5%대에 진입하는 어떤 하나의 구조 개편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면이 있고 또한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그 고등교육의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데 소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 현장 교육을 조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면도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한쪽에서는 구인난이고 또 한쪽에서는 구직난이라는 이런 상충되는 현상이 네. 발생하는 것이 요즘의 문제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맞춤형 그리고 눈높이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적인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커뮤니티 칼리지 투 캐리어 펀드라 해가지고 약 80억 불짜리 그런 소위 2년제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진국도 그런 유능한 인재를 제공해서 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바로 이제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 그다음에 학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데 있어서의 그 중소기업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중소기업 경영에서 핵심이 되는 건 결국은 그들만의 고유한 기술과 그다음에 탄탄한 어떤 기술력의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단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바로 그런 인력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면에서 저희 폴리텍은 그런 그 전문 기술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탄탄한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또 안 되는 것이 희망하는 네. 연봉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서 네. 또 많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하면 되는데 네. 또 다른 직장을 또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이직률도 너무나 높고 네.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폴리텍 대학에서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연봉을 이렇게 근접하게 받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4년제 대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소위 2년제 일반 전문학 대학의 경우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보단 난 수준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좋은 인력을 배출해서 기업이 그 인력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고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저희 폴리텍 졸업생이 어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취업 유지율이라 그러는데 1년 이상 그 자기가 취업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비율이 저희가 한 77%입니다. 꽤 높네요. 네, 높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일반 4년제나 2년제 대학이 지금 50에서 한 60% 수준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폴리텍 학생들을 이제 데려가려는 기업 책임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폴리텍 졸업생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조직에 대한 회사에 대한 로얄티가 강합니다 하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끈끈한 이 학교와
그 기업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촉진하기 위한 소위 기업 전담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수분들이 약 10여 개 기업을 맡아 가지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트하고 학생들을 소개해주고 학생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네. 그 취업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한국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 개인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학교에 계시긴 하지만 경제나 기업 쪽에 좀 관련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금호그룹 창업자이신 박인천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기도 하시고 또 경제학도 전공하시고 또 대학 교수도 하셨고 또 정부 교육 관료를 두루 거치셨는데요. 보통 이제 집안은 참 이렇게 대기업 가문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학교와 이런 또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장님의 그 은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가 늘 이제 저희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옛날에 공직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사업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적 DNA는 형님들이 물려받았고 저하고 이제 돌아가신 큰 형님은 이제 이런 이제 경영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공직적인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어떤 넓은 의미의 공직,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가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계속 그런 의미의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제 개인적 만족감 더 나가서 사회에 좀 기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올 한 해 한국 폴리텍 대학에 좀 목표하는